몇 번? 5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서 뭐라 부른다?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 자, 이제 도시개발법. 우리 요약지 몇 페이지? 개발계획은 이거 74페이지. 첫째,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무슨 지역이 주상 공업지역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얼마밖에 안 된다?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래 써야 되죠? 100분의 50 이하가 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그거는 74페이지 밑에 박스 있는 것 중에 마지막 5번에 있는 내용이야. 공자생 외국 30%지 50%가 아닙니다. 2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는 응모기간은 며칠 이상? 90일 이상이에요. 우리 요약집에는 그 응모에 관한 거 따로 안 써놨어. 근데 그 응모기간은 며칠 한다? 90일 이상의 응모기간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90일 이상 해야 한다? 맞는 문장이야. 어디 써있어? 어디 있어? 아, 참, 그 박스 속에다가 응모기간 90일 이상이라고 조그맣게 써놨지. 문장으로 쓴 게 아니라 박스 속에다가 써놨어. 그래서 응모기간 며칠 이상? 90일 이상. 맞는 문장. 세 번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에 해당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거는 75페이지 맨 위에 개발계획 수립 기준 하고 나오죠. 그래서 개발계획은 어떤 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 사위계획,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된다 말이고. 4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다 뭔다?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비용 부담에 관한 계획은 먼저 도시개발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뭐 할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다. 그건 75페이지에 들어있죠? 밑에 박스.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개발계획의 내용들 몇 가지? 4가지. 나중에 포함시켜도 되는 거 4가지. 뭐뭐? 박수치자 인수나 박수인순 이렇게 해보라 그랬었어. 박수인순. 이렇게 맞죠? 또 5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수립된 개발계획 뭐 할 수 있죠? 변경할 수 있어요. 그때 자기가 직접 지정권자들이 변경해도 좋고, 아니면 중앙행정의장이 요청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시행자가 이 개발계획대로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이것 좀 변경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요청을 받아서? 시행자 요청을 받아서도 변경할 수 있다. 그건 책이 없어. 원래 개발계획의 수립 내용 바로 밑에 6번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써놨어요. 첫 번째, 한 번 나고 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났길래 빼버렸는데 어쨌든 그것도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러니까 5번쯤은 모른다고 해서 1번 정답 못 찾는 거 아니에요. 본고사도 마찬가지야. 5개 지문을 다 알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정답 찾으면 되지 모르는 지문 갖고 시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1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54번.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가능한 지역과 그 규모로서 연결이 잘못된 거. 원래 취락지구나 개발진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장이 지정한 지역. 묶어서 말하죠. 취계지구. 이 지역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빼고 나머지 지역들. 그럼 어디죠? 일단 어떻게 하라 그랬어? 도시지역은 원칙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공업지역만은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외 지역은 원칙 30만. 다만 예외 10만만 돼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내수로 나눠놓고 정리해야 돼요. 몇 페이지 나와? 77페이지 맨 밑에 나오잖아요. 박스 속에 있는 거. 그 숫자들을 거기 있는 걸 보고 해야 됩니다. 첫째, 준주거 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맞죠? 일반 상업지역도 도시지역이니까 1만 이상. 단 일반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이니까 그게 틀렸죠. 5만이 아니라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어야 되고. 디귿은. 그다음에 리을은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있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4차로 이상의 도를 설치한 도시적 외지역. 어디? 계획관리지역. 이건 도시적 외지역이죠. 이건 얼마야 돼? 10만 이상만 되면 되지. 30만이 아니라 10만 이상이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20만이 아니라 10만. 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 없는 농림지역. 원칙적으로 얼마? 도시적 외지역이니까 30만. 그래서 도시지역은
1만, 3만 이렇게 외워야 되고 도시의 외지역은 30만, 10만 이렇게 외워지거든. 따라서 일단 디귿에서 공업지역은 5만이 아니라 3만이고 리을에서는 도시적 외지역인데 이런 아파트 여러 대 지면서 초등학교 이제 확보 도로 만들었어. 이쁜 짓 하면 10만 이상. 결국 디귿하고 리을 두 가지만 틀린 거야. 그죠? 그럼 또 읽어봐야 돼. 문제를 다시 읽어. 지정이 가능한 지역과 크기면서 연결이 잘못된 걸 고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옳은 걸 고르라는지 틀린 걸 고르라는지를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서 확인해보고 정답은 디귿 리을이라고 해야 돼. 아셨죠? 예, 이제 55번. 도시개발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지적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동의요건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면삼 총 2. 그때 가운데 무슨 자 써야 돼? 토지 소유자 와자 조심하시고 뭐라 쓰면 틀려? 또는 자 쓰면 틀린다. 와자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인가 받는다?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아라. 딱딱딱 따져봤더니 다 맞아. 틀린 거 없어. 정답. 옳은 거. 근데 2번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아니요. 83페이지 밑에 박스의 첫 번째 가번에 나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을 갖는다고. 83페이지 밑에 박스 가번 박스의 첫 번째 내용이 나온다. 자, 틀렸죠? 근데 집합 건물의 소유 세 번째 공유토지는 즉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는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습니까? 아니요. 원칙 대표 공유자 1인만 의결권을 갖습니다. 대표 공유자 한 사람은 의결권 있죠?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들은 뭔다? 각각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3번은 맞는 문제야? 뭐 틀렸어?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그 부분이 틀렸죠. 뒷부분은 맞고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각 공유자별로 있는 게 아니라 대표 공유자 1인만 1명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자, 4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후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취득한 자들은 의결권이 없다. 이거 조심하세요.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취득한 자 의결권이 없는 건 언제부터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뭐가 있을 때부터? 공람 공고일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 공고일 이후에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취득한 자들은 의결권이 없다. 어디 나오죠? 83페이지 지금 말한 박스 속에 중에서 나번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나번 끝부분에 그 내용이 쪼르륵 써 있으니까 그걸 보시라. 5번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없다? 승계할 수 있다. 그거는 지금 박스 속에 83페이지 위에 가번의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따라서 틀린 건 몇 번? 아니요. 옳은 건 1번만이야. 그럼 5번은 뭐 틀렸죠?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지 없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건 1번만 정답. 다음 56번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 이제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 페이지 86페이지. 1번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했던 거. 그거에 맞게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라. 맞죠? 2번 실시계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된다? 지구단위계 포함되어야 한다. 31회 때 시험 문제. 3번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한테 맞는다?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아라. 그것도 맞죠? 근데 4번 국장이 인가를 할 때는 자기 밑에 있는 누구? 시도사, 대도사의 의견을 듣고 시도사가 인가할 때는 밑에 있는 시장수청장들의 의견을 들어라. 각각 윗사람은 밑에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인가를 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맞는 거. 그럼 5번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에 따른 사항은 지체 없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해야 됩니까? 자, 실시계획 속에 뭐 들어있죠? 지구단위계획. 그 지구단위계획 원래 뭐로 결정할 사항?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사항. 그럼 따로 도시군 관리로 결정고시 해야 됩니까? 아니요. 뭐 하는 순간?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순간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도시군관리 결정할 지구단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것도 따로 고시하지 않아도 뭐한 거로 본다?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어디에 나오죠? 86페이지 중간 밑에 실시계 고시의 효과의 1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야. 따라서 도시군관리 결정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그 순간 도시군관리 따로 결정고시해야 돼? 안 해도 결정고시한 거로 봐. 결정되어 고시한 거로 본다. 그래서 결정한 지체 없이 따로 도시군관리 수립하지 않아도 그 도시군관리가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냥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 57번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도시를 뭐한데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뭐가 필요하다?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일정한 자들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까지만? 3분의 1까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얼마까지만? 3분의 1. 몇 페이지? 90페이지. 맨 의숙에 나오고 몇 번 시험 문제 났어요? 26, 27, 30 벌써 3번에 났어. 그래서 최근 8년 동안에 3번에 난 겁니다. 자,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 뭐 지문 5개 기름 뭐 할 거야? 정답은 이미 몇 번 나왔어? 1번하고 나왔는데. 이제 2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어떤 방법을 하죠? 원래 공적 개발자들이 많다 보니까 무슨 게야? 수익이야. 하지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들이 있었죠. 그 자들은 민간인들이니까 무슨 입찰? 경제 입찰을 할 것. 단 그것도 몇 회 이상 입찰되면 2번 이상 입찰되면 그때는 다시 수익이야. 그렇게 돼 있죠. 네, 맞는 문장. 3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어떻게 정하죠?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적 가격에다가 그 원형지까지 들어가는 뭐가 필요하죠? 진입도로 같은 원형지 설치한 기반시설들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무슨 가격으로 한다? 기준으로 하지. 그 가격으로 한다면 틀려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마지막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뭔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마지막은 무슨 가격이다? 협의하여 결정. 한마디로 무슨 가격? 협정 가격. 을 짜려서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줄여 먹거든다. 협정 가격을 한다. 결국 원형지 공급 가격은 무슨 가격이다? 협정 가격이다. 그렇게 하라고 수백 번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협의하여 결정한다. 맞아. 협정 가격이야. 그건 맞아. 5번, 근데 4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는 10년, 원형지 공사하려 공고일로부터는 5년 중 먼저 끝나는 그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뭐 할 수 없다? 매각할 수 없다. 그럼 누구는 그런 제한 안 받는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게 시험 문제 났었어요. 오히려 숫자들이 난 게 아니라 국가하고 지방자치는 매각 제한을 안 받는다라는 게 시험 문제 났단 말입니다. 자, 5번 시행자는 원형지 공급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 원형지 공급을 받은 자가 원형지 공사를 해 안 해? 안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 공급했던 거 뺏을 수밖에 없죠. 다시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런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원형지 개발자에게 몇 회 이상?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해야 되고 원형지 개발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몇 번은 봐주겠대? 2번까지는 봐야 돼. 이런 걸 뭐라 하죠? 삼진아웃 제도라고 합니다. 아셨죠? 2번까지는 봐주고 3번째는 그때는 해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정도 걸렸다고 바로 해제하는 거 아니야. 2번까지는 봐주겠대. 3번째 해제. 아셨죠? 그것도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근데 5번은 우리 책에 없어요. 우리 요약집에 없어. 그래도 맞는 문장이라는 거. 그럼 5번 모른다고 해서 1번 정답 못 찾냐? 아니잖아요. 답 찾는 건 얼마든지 요약집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58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 1번. 기준일 다음 날부터. 이 기준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9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요약집 9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지분 쪼개기에 대한 환지 지정 등의 제한 하고 나오죠? 바로 그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뭐하러 해보죠? 자, 여러분 여기를 도시개발구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 시켜버렸죠?
그 이후부터 무슨 짓을 한다? 여기서 한 필지 토지를 5필지로 나눈다. 단독주택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연립주택을 짓는다. 등등. 토지 소유자 숫자가 뭐죠? 증가하는 그걸 뭐라 부르죠? 한마디로 지분 쪼개기. 그러면 그런 공고한 날 공람공고일 다음 날부터 그런 지분 쪼개기한 걸 취득한 자들은 나중에 환지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전으로 청산한다는 건 아예 안 준다는 거고, 지정을 제한한다는 건 일부는 주되 좀 규제를 더 줘서 주겠다. 너희들은 저 끄트머리 있는 땅이나 남는 땅이나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규제를 강화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야. 기준일 다음 날부터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 필지로 분할돼서 지분 쪼개겠죠? 그때 해당 토지동 건축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그걸 취득하면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후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뭔다? 금전으로 청산할 때는 다시 특도 시장훈 수출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건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들 93페이지 보시면 중간 밑에 환지계획 인가라는 게 나와요. 그럼 원칙적으로 환지계획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만 특시, 특도, 시장은 수청장인데 우리 도시개발법은 누가 없다 그랬죠? 세종시장이 없다 그랬으니까 특시 빼버리고 특도, 시장은 수청장이 인가받는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실시계획은 누구한테 인가받았었죠? 지정권자한테. 환지계획은 누구한테 받는다? 특도 시장원 수청자에게. 이걸 먼저 정리하라 그랬어. 이게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이야. 그래서 둘을 구분하라. 이건 실시계획은 누구한테 인가받고 지정권자에게. 환지계획은 누구한테 받는다? 특도 시장원 수청자에게 인가받아라. 그럼 인가받는 걸 변경할 때도 뭐 받는데? 변경 인가받는데 무슨 변경이 있다? 경미한 변경은 인가받지 않고 뭐만 하면 된다? 그냥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인가받지 아니한다. 그냥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1, 2, 3하고 그 세 가지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죠.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은 첫 문제 31회 때 났다고 써있죠.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거. 그 첫 문제 났던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지문에서는 몇 번이 났어요? 3번을 냈잖아.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건 무슨 변경? 경면 변경. 특도 시장소에게 인가받지 아니하고 그냥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 틀려? 맞아요. 2번은 맞는 문장. 그럼 3번은 하나의 환지계획구에선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이천제를 시행할 때는 면적식으로 한답니까? 아니야. 항상 무슨 식이죠? 그땐 평가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이거 있었어 없었어? 어디 있어요? 91페이지. 91페이지로 돌아가서 위에 박스 있는 내용 중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설명 했었었어? 안 했었었었어? 네, 했었었었어. 그 표시 보면 표시 있을 거야. 없으면 거짓말이야. 그건 수업 빠졌거나 그날 표시가 돼 있어야 돼. 분명히 했던 겁니다. 따라서 입체환지는 무슨 식으로 한다? 항상 평가식만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죠. 따라서 여기는 면적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땡. 그게 정답이야. 틀렸고. 4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계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죠? 토지평가의 협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인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를 미리 거쳐야 돼요. 몇 페이지? 93페이지 중간에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라고 93페이지 중간에 나와. 그것도 29, 30회 때 시험 문제 났던 것들. 그래서 그건 맞죠. 5번은 청산금은 언제 확정되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청산금이 확정된다. 그날이죠. 그것도 맞죠. 그건 어디 나와? 청산금 확정은 96페이지. 96페이지 중간 위에 3번 3 청산금의 확정 이런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죠. 맞는 문장이에요. 자, 따라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죠? 3번만 틀렸습니다. 자, 이제 몇 번? 59번 전비법으로 넘어가죠. 자, 전비법명에서 공동이용설에 해당하는 것. 자, 공동이용설은 어디에 나오죠? 어디 있어? 쭉 돌아가서 103페이지. 몇 페이지? 103페이지야. 거기 공동이용설이 나옵니다. 자, 첫째, 공동이용설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 그랬잖아. 뭐였죠?
그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하나 더 붙여서 국어까지. 이건 뭐죠? 정비기반시설. 그래서 가부터 가나 다라 마 여기까지 뭐란다? 그건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상하수도 다음에 뭐 들어간다? 국어가 하나 더 있어요.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렇게 해서 6가지는 정비기반시설들. 반면에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타가소, 어린이집 이거 뭐여서 간다? 공동이용시설. 그래서 정답은 바사아자차 5번이 정답. 이렇게 찾아라는 얘기야. 자, 60번. 정비구역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틀린 것. 1번. 정비구역 등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하지 못하게 되는 게 어디란다? 정비구역에서는 안 된다. 조심하시고. 틀린 거 1번. 모집할 수 있다. 2번. 천지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냐고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다. 원래는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따라 정비사업에 들어가거든. 그런데 뭐 할 수 있다? 급하다. 항상 그렇잖아. 급하다. 그럼 뭔다? 기본계획 수립 안 하고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본계획에 뭐가 들어있냐면 정비예정구역의 계획적 범위가 들어있어요. 장차 여기가 정비사업이 시행될 지역이다. 장차 사업이 시행될 지역이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정비예정구역. 그런데 급해요. 그러면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바로 뭘 지정할 수 있어? 정비구역을 바로 정할 수 있다. 원래는 정비예정구역을 먼저 지정해놓고 그중에 정비구역을 정하는 건데 여기는 급하면 그런 정비예정구역 지정도 없이 바로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이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여기다 뭐 하려고 한다? 정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뭐가 있죠? 진입로가 있겠죠. 기존에 있던 도로가 있을 거야. 근데 이 도로가 뭐 하다는 얘기야?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건 어디서 시행되죠? 정비구역. 그럼 정비구역을 어떻게 정한다? 원래 여기를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아파트 여기 종전했던 1000세대였는데 이번에 2000세대 짓는데 그럼 세대수가 많아지면서 차량이 많이 통이 필요하죠? 현재 도로만 갖고는 교통량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지정한다고? 정비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이렇게 정합니다. 원래는 아파트 단지 내가 정비구역인데 진입로 부분 있죠? 여기도 더 넓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넓혀서 여기 있는 사람들 요거 이 사람들 땅도 같이 포함시켜버리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아파트 줄게. 들어 너들도 같이 하자. 아파트 줄게. 그리고 요 땅은 도부지로 다 확보시키면 되지. 이 사람들은 이쪽 아파트 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를 진입로 부분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포함시켜서 할 수 있죠. 3번. 4번. 군지역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정비구역 규정 대상은 된다? 무슨 말이죠? 기본계획에는 어디만 수립되죠? 도시에서만 수립해요. 어디? 특광, 특시, 특도, 시에서만 기본계획 수립하고 어디는 수립하지 않는다? 군지역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었어. 있었어? 없었어요? 몇 페이지에 나와? 105페이지에 나오잖아요. 105페이지에 보면 맨 첫 번째 줄에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시장 또는 시장 해놓고 괄호 속에 다시 군수 X까지도 친절하게 써놨잖아. 그러니까 군에는 수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계획 특성. 그러나 군에도 특히 읍 같은 지역 가보면 읍지역에 가보면 아파트도 있고 상가들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는 노후되면 재건축해야 되죠. 재개발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은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맞는 문장. 5번. 정비구역에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 결정 고시한 것으로 본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108페이지 중간에 나와요. 108페이지 중간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가 뭐로 지정됐다고? 정비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럼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무슨 계획부터 수립하죠?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수립이 되는데 문제는 이걸 뭐 어떻게 쓴 거냐면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을 뭐로 보자 내게 각각 지정된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고 그때 수립한 무슨 계획? 정비계획. 이거 무슨 계획으로 했다? 그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된 것으로 보자 이 소리입니다. 그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고 그때 수립했던 정비계획은 지구 단위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정비구역 자체가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고 그때 수립했던 정비계획이 그 자체가 지구 단위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라는 거 알기가 그렇게 새겨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문장이야.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1번. 자, 이거는 어디 나오죠? 60번, 네, 1번 문제. 몇 페이지 나와? 109페이지. 몇 페이지? 109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109페이지 맨 밑에. 거기다 친절하게 30회 때 시험 문제 놨다고 써있어, 안 써있어? 예, 30회 때 시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써있으니까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몇 번? 61번. 공공 재개발에 대한 내용으로서 괄호 안에 들어갈 옳은 것은 다만 연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자, 110페이지에 보면 뭐가 되죠?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하고 나오죠? 예, 그때 한 번 더 설명 안 했던 거야.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야. 무슨 사업이 시행된답니까? 공공 재개발 사업이 시행한대요. 그럼 공공 재개발이 뭐 있었죠? 공공 재개발이 한마디로 말하시죠. 공공 재개발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공이니까 누가 사업을 시행한다? 시장수등, 토지대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랬었죠?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분양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뭐도 짓겠다? 임대주택도 짓겠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져가지고 도시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거죠? 대신 임대주택도 지니까 용적률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완화시켜준다. 안에서 더 크게 지켜야 하자. 이거죠. 그러려면 먼저 뭐가 지정되더냐?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예정구역이 먼저 지정됩니다. 뭐죠? 정비예정구역이 지정고시됐습니다. 그럼 정비예정이 지정고시됐으면 그로부터 몇 년이 된 날까지? 2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뭐 된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고시하거나 아니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야 돼요. 이거 보시는데 사업시행자라는 걸 지정해야 된다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적이 없다면 2년이 되는 날 뭐 된다? 정비예정구역 지정하겠죠. 이걸 뭐 된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된 거로 본다가 아니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다음날 해제된 거로 본 거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은 지정했고 2년 내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그때는 그 다음날 그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뭐든 해제해야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됐어. 두 번째는 그 말이야. 뭐가 지정되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돼 놓고 그로부터 몇 년? 1년. 그렇다고 하는 것도 1년이야. 그 1년이 된 날까지 뭐가 없었다? 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 됐으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효과? 그때는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뭐가 날아간다? 지정된 이 정비구역, 이 정비구역 이걸 뭐 해야 된다? 해제하여야 한다. 그걸 해제 MUST.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만 거기다 맞춰보면 말들은 길게 써놨지만 결국 보면 이게 전부야. 자, 기억.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공공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몇 년? 2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어떤 효과? 그 2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정비계획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함부터 정비구역 지정고시함부터 몇 년? 1년이 된 날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역시 그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그 지정된 정비구역 지정은 뭐 된다?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위에는 2년, 밑에는 1년. 이 숫자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책에는 110페이지 맨 위에 쪽에 있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고 마십시오.
정답은 그래서 5번. 그래서 61번은 아마 한 번도 안 했던 거니까 통밥으로 얼마나 맞췄나 보자. 61번이면 1번으로 따지면 몇 번이죠? 31번인가? 21번인가? 21번. 역시 21.1%니까 딱 찍었을 때 확률이다. 그죠? 그냥 5개 중에 아무거나 찍으면 불이야. 20%잖아. 그러니까 20%니까 그냥 5개 중에 아무거나 찍은 거야. 이거는. 그죠? 확률이. 뭐, 그게 정상이야. 왜? 안 배웠잖아. 안 배웠으니까 5개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그죠? 그럼 정답은 그냥 5번도 맞출 확률은 딱 20%니까 21.1% 거의 그냥 찍은 확률이다. 뭐 전번에 뭐 하나도 못 맞춘 것도 있었는데 뭐 그죠? 하여튼 거기든 양호하다 그래. 그냥 찍은 거야. 자, 62번. 전비사업 조합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뭐요? 위반하여 벌금 얼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아니었다?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랬지. 그죠? 어디에 나오죠? 121페이지. 이건 중요하다고 했었어. 맨 위에 임원의 결격 사유가 나오거든. 그중에 동그라미 미음. 여기만 있는 거야. 도시개발법 없어. 정비법에 있는 거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년이 지난 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맞죠? 2번.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재건축사업의 동여부에 관계없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를 모두 조합원으로 본다. 맞아요? 아니요. 재건축에서는 누가 조합원이죠? 119페이지 맨 밑에.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지 토지 등 소유자라고 다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다 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그러니까 틀린 거 보니까 정답이죠? 정답이고. 3번. 조합에 두는 이사수는 몇 명 이상? 원래는 3명 이상이야. 다만 조합원 숫자가 몇 명이라면 100명을 초과하면 그때는 몇 명까지 둔다? 5명 이상. 27회 때 시험 문제. 120페이지. 120페이지 맨 밑에 박스 바로 밑에 있어. 120페이지 맨 밑에 박스 바로 밑에 보면 거기에 27회 때 시험 문제 났던 내용. 그 다음에 그런 거 맞죠? 맞죠? 그 다음에 4번 조합장은 자 누가 조합장은 특별하게 다른 요건 하나 더 요구하죠? 조합장은 언제부터? 선임일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는 날까지는 어디에서? 그 정비구역 안에서 뭐하고 있어야 돼? 거주하거나 또는 상가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자는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파트 가진 사람은 거주해야 되고 상가 가진 사람은 영업을 해야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받는 날까지.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중요해. 그걸 기억합니다. 누구만? 조합장만. 임원은 이러면 안 돼요. 임원이 아니라 조합장만 특별히 더 그런 요건을 요구한다. 그 조합장 나와 안 나와? 어디 나와요? 지금 말한 거? 120페이지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 박스 바로 위에 있어. 그럼 120페이지 밑에 있는 박스 바로 윗줄에 있습니다. 근데 뭐 5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들 누구누구 이사감사 뭐가 될 수 없다?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 120페이지 아니 121페이지 아닌데 어디 갔지? 임원에 대한 것 중에서 120 임원이 될 수 없다. 겸직금지 어디 갔죠? 대의원에서 나온다. 122페이지에 있다. 122페이지 맨 위에 박스 중에 동그라미 디귿. 박스 속에 동그라미 디귿. 거기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고 왜? 대의원의 의장이거든요. 그 대의원의 의장이니까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는 거고 누구는 안 된다? 이사, 감사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틀린 건 2번만 정답. 자, 이제 넘어가서 63번. 임시 거주시설, 임시상가 설치 등에 대한 설명을 써 틀린 것. 이랬죠? 자, 임시 거주시설 63번. 이거는 그렇게 뭐 63번이니까 여기서 따지면 몇 번이죠? 23번인가? 23번? 예, 그것 많이 맞았다. 73%니까 4분의 3을 맞췄네. 자, 1번.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 딱 둘만이야. 무슨 사업만?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만. 재건축은 해당 사항 없음. 조심하시고 이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아니면 전셋집에다가 주택자금 융자선 하는 등 무슨 조치를 할 걸?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먼저 하라 그랬죠? 그러고도 나머지 못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뭐 한다? 2번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 설치 등 우리가 필요할 때는 누구 거? 국가나 지방자치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사용료 대부분은 뭐 한다? 면제한다 그랬지 최소한만 받자라는 그렇게 쪼잔하게 굴지는 않습니다. 네, 최소한을 받는 게 아예 면제한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한다. 땡 틀렸고. 그게 정답이죠?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때 거절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 특별한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더라. 몇 페이지? 126페이지. 맨 밑에 박스 속에 3가지가 나와요. 이미 제3자와 뭐 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는 이미 다른 거로 쓰기로 사용계획이 확정되었다. 또는 그게 사용허가를 제3자에게 이미 내줬다. 그런 3가지 이외에는 거절할 수 없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맞는 문장. 4번 시행자는 그러니까 이미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뭐 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는 거지. 4번 사업시행자는 전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완료한 날부터 며칠 내? 30일 내 임시거주소를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뭐 해야 된다?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5번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다 뭐 설치한다?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시상가는 무슨 사업에서만 한다? 재개발 사업. 그게 핵심이에요. 임시상가는 재개발 사업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뭐 쓰나만 안 하지 뭐. 그죠? 예, 설치할 수 있다. 무슨 생색만 있는 대로 내놓고 진짜는 실제로 만들어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이요. 계약 해지하고 떠나지 거기에 남아있지 않아요. 대부분이. 주인도 그걸 원하고. 왜? 그래야 나중에 새로 건물 짓고 나면 임대료가 왕창 올리는데 몇 배로 더 올릴 수 있는데 옛날에는 낡아빠진 그 상가였었지만 새로 지면 새 거잖아. 그 임대료가 똑같아요? 왕창 올라가지? 그러니까 보통은 종전했던 상가 세입자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떠나보내지. 이렇게 살려둔 살아있는 세입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법으로만 이렇게 만들어놨을 뿐이지 현실은 거의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 이제 정답은 2번. 자, 이제 마지막 64번. 시장수등은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거 첫 문제 영순이야. 작년에도 3번째 게 시험 문제 났거든요. 1, 2번도 외우셔야 돼요. 타당성 검증은 어떤 게 검증이죠? 뭐하고 뭘 비교하는 거야? 사업시행 계획서상의 전비사업비나 조합원 분담 규모하고 어디에 있는 거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받는 거에 있는 조합원 분담 규모하고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디가 더 늘어나더냐? 첫째, 전비사업비가 얼마나 증가했다? 10%. 또 뭐 조합원 분담 규모는 20%, 100분의 10, 100분의 20 외워야 돼요. 전비사업비는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조합원 분담 규모 총액은 100분의 20 이상이 늘어나면 뭐가 필요하다?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몇 페이지? 133페이지 맨 위에 나와요.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났던 건 조합원 얼마 이상이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며칠 내? 15일 내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그때는 할 수 있다. 이랬었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주택법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합니다.